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북한은 지난 10월 15일 한반도 유사시 미 전력 폭격기들이 출동하는 괌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공중 폭파하며 실패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은 강화된 핵 능력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나면 바로 죽게 될 것이라고 김정은의 목숨을 직접 거명하며 강도 높은 경고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6일 북한이 15일 오후 12시 30분쯤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인근에서 무수단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발사 직후 공중 폭발하며 실패했다고 밝혔으며 미국 전략사령부도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5일 최대 사거리 1000km의 스커드 ER 미사일 3발을 발사한 이후 40일 만입니다. 또한 중거리 미사일인 무수단 발사는 지난 6월 22일 이후 115일 만입니다. 당시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최대 고도 1413.6km와 사거리 400km를 기록, 시험 발사에 사상 처음으로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번 발사는 실패하긴 했지만 북한이 동해안이 아니라 내륙으로 무수단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이동시켜 발사를 최초로 시도한 것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전에 북한은 6차례 모두 강원도 원산 등 무수단 기지에 인접한 동해안에서 무수단을 발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한미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이동식 발사대를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깊숙이 은밀히 이동시켜 기습 발사 능력을 과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가 실패하면서 북한이 조만간 다시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특히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최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강도 높은 경고 발언을 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대처관보는 지난 12일 북한 김정은에 대해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갖출 수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 바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북한은 15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러셀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우리에게 덤벼드는 그 순간 백악관부터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올해 유엔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규탄한 나라는 북한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언론 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올해 1월부터 18일 현재까지 채택한 언론 성명은 모두 92개입니다. 이 중 북한을 겨냥한 언론 성명은 모두 11번으로 전체의 약 12%, 월 평균 한 건을 넘었습니다. 단일국으로 북한 다음으로 많은 언론 성명에 이름을 올린 나라는 8번의 언론 성명이 나온 소말리아였고 남수단 6번, 예멘과 말리 4번, 콩고민주와 아이티 3번 등이었습니다. 나머지 언론 성명들은 구체적인 나라 이름 없이 세계 각국에서 행해진 테러를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올해 첫 언론 성명을 냈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월 두 번째 언론 성명으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북한의 중단거리 미사일과 잠수함 탄도미사일, SLBM 발사 등 도발이 계속되면서 유엔 안보리는 5월과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언론 성명을 냈습니다. 이 중 4월과 6월, 9월은 각각 2번씩 언론 성명이 나왔고 지난 6월 9일과 8월 26일에 채택된 언론 성명은 각각 다른 날짜에 실시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3건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3가지 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언론 성명은 통상 하나에서 2쪽 분량의 성명이 회의장 밖에서 배포되며 해당 국가를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모두 12차례입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1건이 지난 10개월 동안 채택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선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날짜와 도발 내용만 바뀔 뿐 전체적인 문구는 11건 모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 성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올해 10여 차례의 언론 성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언론 성명이 결과적으로는 북한을 압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지난달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성명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고 추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가 더욱 부각되고 국제사회의 우려를 높여 중국과 러시아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노지 대표도 계속되는 언론 성명은 추후 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대응을 높일 때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부터 9월까지 64명을 공개 처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북한의 연이은 핵, 미사일 도발도 국제사회 제재와 엘리트층의 충성심 약화, 주민 불만 고조 등 체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로 인해 최근 신변 불안감을 호소하며 행사 일정과 장소를 갑자기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브리핑에 따르면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처형 이후 일시 자제했던 숙청이 올해 안보리 제재 이후 재개됐다고 보고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폭발물, 독극물 탐지 장비를 외국에서 구입하는 등 경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동선을 숨기고 특히 지난달 자신에 대한 한미의 침수 작전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수집하라고 지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해 2, 3일마다 공개 활동을 벌여 겉으론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음, 과식 등 식습관과 무절제한 생활로 심장력 고위험군 진단을 받았다며 김 위원장은 매주 3, 4일은 밤새워 술파티를 벌이고 한 번 술을 마시면 자제하지 못한다는 해외 공관원의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북한 내부 체제 동향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폭정이 계속되며 엘리트층의 충성심이 약화되고 체제 감시기관도 돈벌이에 급급해 부패가 극에 달했다며 전대미문의 폭정으로 김정은, 엘리트, 주민 3자 간 결속력이 약화되고 있고 민심 이반이 심화돼 정권의 불안정성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한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자금난이 심화돼 지난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 이후 외화가 전년에 비해 2억 달러 감소했으나 북한은 대북 제재 무역론을 과시하기 위해 금년 들어 핵미사일 전략 도발에 2억 달러, 여명거리 건설에 1억 6천만 달러 등을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대북 제재 국면 속에서 북한 고위층마저 탈북 행렬에 잇따라 동참하는 가운데 해외가 아닌 북한 내에 거주하는 간부들도 망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 간부들의 탈북이 현실화될 경우 김정은 체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엘리트 탈북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한 탈북자 단체 대표는 최근 북한의 간부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탈북 방법을 문의하고 있다며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과거엔 해외에 나가 있는 간부들이나 탈북을 했지만 조만간 북한에서 직접 넘어오는 경우가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은 최근 북한에서 한 간부가 탈북을 염두에 두고 해외에 나가 얼마를 벌어오겠다고 제안서를 써서 결제를 받은 뒤 출장 형태로 해외로 나와서 그대로 탈북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탈북이 늘고 있는 배경으로는 과도한 통제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위 간부에 대해 과거엔 북한 당국이 매일 오전 오후 2차례 보고를 받았다가 지금은 매시 보고를 받는다는 말이 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전문가들은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태영호 공사 등 잇따른 고위층 탈북으로 인해 김정은의 분노가 과도한 통제로 나타나고 또 통제의 염증을 느낀 탈북이 늘고 이후 감시와 처형이 또다시 증가하는 악순환의 바퀴가 계속 돌아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엘리트 탈북 도미노가 현실로 나타날 조짐도 감지된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고영환 부원장은
물질적으로 허락만 된다면 고위층 탈북이 둑이 터지듯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런 고위층 탈북이 곧바로 북한 체제의 붕괴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김정은 체제의 변화, 급격하고 강제된 변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해외 북한 노동자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는 물론 대북 제재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는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10월 17일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는 12월 유엔 총회에 상정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송출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미국, 일본과 함께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계국들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외 북한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를 겪고 있고 북한 당국이 이들이 번 돈의 대부분을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된 나라는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EU 등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적게는 5만 명, 많게는 12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고 이들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외출도 엄격하게 통제받는 등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북한 당국에 의해 대부분 몰수당하고 있다는 현지 노동자들과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인권 관련 회의 주제 발표에서 북한 노동자 5만 명이 16개국에서 일하고 있고 연간 12억에서 23억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은 이들이 번 돈을 핵무기 개발 등 통치 자금으로 전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해외 북한 노동자 문제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포함될 경우 북한 정권의 자금줄 차단 효과도 거둘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초안을 둘러싼 조율이 마무리되는 대로 11월 하순 유엔 총회 제3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유엔 총회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해왔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포함된 적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명시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 중동 등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여온 국가들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외 탈북민 연합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월간 신문을 제작해서 오는 12월부터 풍선을 이용해 북한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탈북민 단체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직접 정보와 뉴스를 제공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10월 17일 현재 런던에서 발행하고 있는 국제탈북민연대 기관지 프리 NK의 북한판을 만들어 올 연말부터 매달 북한에 뿌릴 것이라며 4면짜리 신문을 총 10,000부 찍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2013년 설립된 국제탈북민연대에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전 세계 11개국 16개 탈북민 단체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북한판 프리 NK는 런던에서 제작 편집하고 한국에서 인쇄한 뒤 군사 분계선 인근에서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날려보낼 것이라며 풍선이 터지는 시간을 조절하면 함경도, 평안도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문에는 김정은 정권의 실상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정착한 탈북민들의 생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북한 민주화와 인권 개선을 목표로 2013년 창간된 프리 NK는 격주로 발행되고 있는데요. 총 32면에 달하는 지면에 한글과 영어 기사가 절반씩 담겨 있으며 주요 국제기구와 NGO, 각국 한인사회 등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역시 탈북자 출신인 김주일 사무총장은 창간 때부터 발행인을 맡고 있습니다. 국제탈북민연대 측은 북한 주민들에게 신문이 확실하게 배포될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직접 전달과 드론 등을 이용한 배포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국제탈북민연대가 정보
정보 제공 수단으로 신문을 선택한 것은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USB, DVD 등은 컴퓨터 등 전자기기가 없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USB 등은 북한 내 중산층 이상에 대해서만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북한 체제에서 제일 혹독하게 탄압받는 일반 주민들에게 종이신문이 가장 효과적인 정보 전달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정적 순간에 북한 정권을 뒤집는 주체는 중산층보다는 일반 주민들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을 각성시키는 것이 북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국내 탈북민 단체가 주로 사용하는 전단에 비해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국제탈북민연대는 신문 제작 배포를 위해 최근 국내 한국 사무소를 설립하고 신문 발행을 위한 사업자 등록도 마쳤다고 합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탈북이나 인신매매, 결혼 빙자 사기 등을 통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사회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한 북한 여성들의 20%가량이 온라인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라오스에서 만난 탈북 여성과 박모 씨라고만 신원을 공개한 탈북 브로커의 말을 인용해 인터넷 영상 채팅 시스템을 악용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성매매에 북한 여성들이 인신매매업자 등에 의해 강제로 내몰리는 경우와 생활고 때문에 나서는 경우 등이 뒤섞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탈북 브로커 박 씨는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서 식당이나 다른 외부 직장에서 일할 때 경찰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온라인 성매매를 하는 편이 안전하고 소득도 높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경찰에 적발됐을 때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아 탈북 여성들이 외부 활동을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탈북 여성들이 나서는 온라인 성매매에 한국이나 중국 남성들이 주로 매수자 역할을 하지만 온라인이라는 특성 때문에 남성 성매수자는 사실상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의 중국 항목에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업소에서 또는 인터넷을 통한 강제 성매매에 동원되고 있고 유흥업소에서도 강제로 서비스 제공을 요구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김정은은 아마도 핵 공격을 수행할 향상된 능력을 갖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될 경우 김정은은 바로 죽게 될 것이다. 지난 12일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한 말입니다. 현직 미국 정부 고위 관리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가 아니라 아예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속성상 아무리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제재를 통해 강제적으로 행태를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경우는 있지만 해당 정권의 최고 지도자에 대해 없애버리겠다고 단도직입적으로 경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이러한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야말로 청와대와 백악관을 날려버린다는 공갈 협박을 수없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별로 새로울 것도 없지만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다는 미국의 경고는 단순한 경고에서 그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